반갑습니다. 오늘 할 차례가 반소사 음수하고 꽃갱이 침지라도 여기 할 차례지. 출화 구자 불이야신이라 위에 있는 말 엄청 유명한 말. 옛날 어르신들 문집 보면 아주 흔히 나와. 아주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울 때나 이러면 구인이 득인이란 말. 구인이 득인 이언이 우하원일이요. 인을 추구하다가 올바른 일을 추구하다가 그 올바른 일을 내가 추구하다가 올바른 일을 행하으니 그 위에 방하는 불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슨 개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이 바른 일을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를 입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쓰는 말도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구인이 득인이 오늘 인을 추구 내가 바른 길을 갖다가 추구하다가 그 바른 길을 갖다가 달성했으면 되지. 그에 따르는 손해나 불이익 이런 것들이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할 때 구인이 득인이라는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수리패는 그렇게 제자들이 공자님의 말이나 행동 이런 걸 적어 놓은 게 돼가지고 그리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할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반소사 음수하고 사자가 명사박이라고 할 때는 사라고 합니다. 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기 중이니 불의 부착이는 의아의 여부운이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자왈 수면하야 50이 하격이면 가이무 대가의리라. 자소아은은 시서집례 개아은야 러시다. 석공이문 잎사귀 엽자인데 성실 때는 섭자입니다. 잎사귀 엽자인데 성이라고 할 때는 섭이라고 있습니다. 섭시. 초나라 사람입니다. 석공이문 공자의 자로원을 자로 부대한데 이것도 엄청 유명한 말이네. 자왈 해불왈 어찌 했자입니다. 해불왈 기위냐 발분망식하며 낙이망와야 부지노지 장지운이요. 유명한 말입니다. 부지노지 장지운이요. 자왈 아비생이 지지자라 호고민이 구지자야로다. 자불어 계령난신 이러시다. 계령난신 한 개 한 개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한 것, 역한 것, 어진을 난 계령난신 이러시다. 그 다음 자왈 이것도 명심보가 어디 다 있는 거네. 삼인행에 필요아사언니니 택기선자의 종지요 이불선자의 계진이라. 자왈 천생득의 여신이 한테 기여여에 하리요. 한테 기여여 다음에 토가 없지요. 그럼 토를 갖다 요할 땐 거의 통상 였습니다. 애라고 기여여에 하리요 하면 애 토를 엮는 것이 좋을 겁니다. 기여여에 하리요. 자왈 이삼자는 이하이언호와 오무언호 이로라.
오무원호이로라 이렇게 읽었는데 오무원호이로라 이렇게 읽어야 될지 조금 이것도 뭐 뜻이 두 가지입니다. 예, 오무원호이로라. 요거는 주자조입니다. 어조사오자를 위로 붙인 이거는 주자가 해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너희자가 너희들에게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오무원호 이로라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숨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 오무원호이로다 해가지고 호의를 갖다 어조사로 보고 나는 숨긴 게 없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 읽으려고 뭐 오무원호이로다 이리 읽어야 되죠. 일단 주제조를 따르겠습니다. 오무원호이로라. 오무행이 불려이삼자 불려이삼자자 시모양이라 자이사교하시니 문행충신이니라 자왈 성인을 오부득이 겐지의 얻은 득갱 군자자면 사가인이 사가인이라 되죠. 그 다음 자왈 선인을 오부득이 겐지어여든 득갱유 항자면 사가인이라 사가인이라. 예. 무의위유하며 허위위영하며 야기위태면 나노유항의니라. 자는 조이불강하시며 입불석수 이러시다. 예, 쏠사자입니다. 쏠사자는 쏠석자라고도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쏘다라 하사를 쏠 때는 예, 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불석수 이러시다 되었습니다. 입자는 주사를 입자. 요 하살 끝에다 실을 내가지고 쭉 사는 그런 하살을 말합니다. 예, 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별로 뭐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나요? 예, 그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 시작. 자왈 반소사 자왈 반소사 음수하고 반소사 음수하고 요 반자는 밥밤자지만 동사 이 워낙 유명한 기절이죠. 워낙 유명. 공자가 아내가 말했을 때 안빈낙도라고 했을 때 일반사와 일포음으로 제 노왕을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인불감기요. 사람들은 그 근심을 이기지 못하지만 아내는 불객이라이라. 아내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공자님이 안위를 두고 말했었는데 요 내용도 그와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공자님이 자신의 입장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마치 뭐 아름다운 한편 시 같은 그런 글귀입니다. 반소사 음수하고 소사는 거친 소자입니다. 거친 밥이죠. 거친 밥은 반찬이 제대로 된 뭐 고기 반찬이 없는 것을 소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소식이라고 할 때 이 소자를 씁니다. 예, 고기 밥 반찬 없는 거. 그래서 거친 밥을 먹으면서 거친 밥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뭐 식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먹는 것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곡경이 침지라도 구버릴 곡자고 경자가 팔굽이죠. 팔굽경자입니다. 곡경. 그래서 뭡니까? 팔굽을 굽혀서 이에 침자가 뭡니까? 예, 베개 침자고 동사로 하면은
동사라모 베다도 되고 벽에 삼을 침자죠. 벽에 삼을 침자. 팔을 굽혀서 이를 벽에 삼더라도 앞에 반소사음수는 먹는 것이 형편없는 걸 말하고 곡경이 침주는 무엇을 말하나요? 예, 사는 곡경이 왜 일하나요? 사는 누워 자는 공간이 엄청 좁다는 말입니다. 이 팔을 이렇게 베고서 잠을 팔을 굽혀서 이것을 벽에 삼더라도 그마침 그 생활하는 공간이 좁더라도 집이 아주 좁은 거죠. 좁더라도 그래서 팔을 굽혀서 이것을 벽에 삼더라도 이것을 베고 누워 자더라도 되지만 침자는 벽에 침자지만 벽에 삼을 벽에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삼더라도 낙엽쟁이 중에니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먹을 것이 모자라고 사는 공간이 좁고 그래도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 뭐 가난한 게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요 낙엽적인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불의 부차기는 의롭지 아니 한 거죠. 불의 의롭지 아니하면서도 어찌 되는 거야? 의롭지 아니하면서도 정의롭지 아니하면서도 부자가 되거나 귀하게 되는 것은 의아에 나에게 있어서 뭐와 같다. 나에게 있어서 뜬구름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요는 마치 하나의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반소사 음수하고 곡경이 침지라도 낙엽쟁이죠. 스님들이 말하기로 아멘 만약에 뒤에 있는 불의 부차기가 없고 낙엽쟁이 중이라 여기서 끝났다면 이 글귀의 맛은 반감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낙엽쟁이 중까지만 있어도 할 말을 다 했었는데 그래 했었는데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즐기는 것이 무엇이 그래 이 가운데 즐기는 게 그 가운데 즐기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옛날 어른들은 마치 하두로 삼아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 주에 보면 주자도 그렇게 정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주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활 해가지고 뭡니까? 우활 해가지고 수지 소락자 하사라 이 말이죠. 뭡니까? 수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무엇을? 이 글로 보고는 모름지기 무엇을 알아야 돼? 소락자 하사. 소락자. 공자님이 즐긴 바의 것이 그게 소락자죠. 즐긴 바의 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름지기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맛을 이 글귀의 진맛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아니하고서도 바른 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거죠. 의롭지 아니하고서도 부자가 되거나 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부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여기서 그 근사로 보면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이 경의죠, 경의. 우리 남명선생도 제일 강조했던 게 경의 사상인데, 이거는 남명선생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성리학을 했던 옛날에 주자의교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강조했던 것이 경과 의입니다. 경은 뭡니까? 경은 우리 마음 자세를 갖다가 두고 하면 마음 자세. 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규범을 두고 하면 우리 행동 규범은 무엇에 따라? 의로움에 따라 해야 돼. 경은 마음 자세를 두고 해놨죠. 그래서 경은 뭡니까? 경이 뭡니까? 예, 직내. 이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경이 직내고 의 방위라는 유명한 말이 주역에 나옵니다. 경이 직내 통상 해석은 뭡니까? 경으로서 안을 내자는 마음이겠죠. 안을 곱게 하고 의로서 밖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로 많이 하죠. 그래서 직접 해석을 할 때 흔히 하는 게 경이직내 의방위를
갱으로서 안을 곱게 하고 의로서 밖을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 정확한 해석은 뭐겠나요? 여기 하였습니다. 하였어. 그래서 어찌합니까? 갱건이 하였어 이 말이죠. 갱하였어. 갱하게. 그러니까 갱건이 하여서 안을 곱게 하고 의롭게 하여서 밖을 방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죠. 문법적으로는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육아에서 어떤 행동 규범으로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고, 의보다는 공자님은 인을 워낙 강조한 게 논어 전편에 많아 놓으니까 공자의 사상은 인의 사상이고, 실제 그 당시는 전국시대의 공자가 살았을 때는 의로운 것을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맹자시대 때 들어와가지고는 정말 의라는 게 뭔 소용있네. 오로지 양육강식 힘만 세면 된다 라는 시대가 도래해 놓으니까 이 당시에는 인 한 개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를 교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공자님이 주장한 인에다가 플러스 오를 의자로 해가지고 행동 구분을 해가지고 맹자의 사상은 인의 사상이라고 그러죠. 인과 의의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홀로 지키는 도를 즐기는 마음이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있지만은 일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의롭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왈 가수년하야 50이 하격이면 가이모 대가이라. 너는 전편 중에서도 제일 또 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견이 엄청 많은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가수년하야 다음 더할 가짜죠. 더할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수년 나에게 수년은 몇 년이죠. 몇 년을 이것은 더해 주어서 되는데 일단 주자주를 따르겠습니다. 주자주를 보면 어찌 됩니까? 유원성입니다. 유원성인데 유빈군입니다. 사람, 송나라 사람이고 공자님 선배입니다. 그거 보면 유안세라고 나와 있죠. 주에 작은 주에 나와 있죠. 유안세입니다. 유안세가 자가기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안세가 뭐냐 하면은 옛날 글로 보니까 이 더할 가짜는 뭐로 되어 있더라? 뭘로 되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가짜는 빌릴 가짜로 되어 있다. 빌릴 가짜. 요는 빌려주다라는 거죠. 그럼 나에게 몇 년을 더 빌려주어서 이거는 이건 나이를 빌려주다라는 말은 임종시대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나에게 나이를 몇 년 더 허여해 주어서 빌려주어서 그 다음이 뭡니까? 50이 하격되어 있는데 50이 주 공자님은 보면 어찌 됩니까? 68세까지는 외국에 일이 있다가 만년에 논나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저술 작업을 하면서 시경을 305편으로 산시 시경을 갖다가 정리를 했고 춘추를 정리하였고 주역에 뭡니까? 주역 원문이 있고 주역에는 공자님 다뤘던 10익이 있습니다. 10익. 문헌전, 개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전 다 합하면 10편의 10편의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주역의 10편의 설명서 그걸 갖다 10익이라 하죠. 10익 날개 입자입니다. 그래서 날개 입자 10익을 갖다가 만년에 저술하였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너는 사기에 보면. 그럼 공자님이 주역을 갖다가 아주 즐겨 본 것은 만년, 그건 70이 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여는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0살에, 그러니까 50이 하격을 직접 하면 50살에서 주역을 배웠다면
가임무대가이라 큰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년의 주역에 그래 했으면 뭐 심취했었고 10익을 달고 했었는데 이 50이라는 게 통째 말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50을 뭐라고 봤습니까? 50을 5자로 이 봅시다. 5자가 요래 있고 요 10자가 붙어 있다. 이거 뭐 글자가 비슷합니까? 예. 다섯 오 밑에 10자가 붙어 있는데 요 마치 보니까 요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다라고 한 거예요. 마칠 조자. 뭐 띄어서 여기니까 이 졸자나 50이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에는 보면 이것이 50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 하면 졸자일 거다라는 거죠. 졸자.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어찌 되냐 하면 나에게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제 만년일달을 가정한 겁니다. 이거는 왜 만년의 주역에 심취했고 10익을 달았다는 건 공식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공자님이 만년에 한 70쯤 돼가지고 만약 나에게 몇 년만을 더 하늘이 나한테 몇 년의 나이를 더 빌려줘가지고 허해줘가지고 내가 어찌 됩니까? 조리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조리하게 요거는 뭐 마침내라고 해석하는데 마치다라고 해석됩니다. 해도 됩니다. 주역 배우는 것을 마치게 했다면 주역 배우는 것을 졸업하게 하였다면 주역 배우는 것을 내가 마치게 하였다면 어찌 됩니까? 가임무서 없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없을 수 있었을 것이다. 큰 허물이 없을 수 있었을 건데 라고 했다고 주장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 70 다 돼가지고 주역에 심취했고 그 주역에 심취했고 10익을 따면서 내게 하늘이 만약에 몇 년의 나이를 더 빌려주어서 끝까지 내가 주역을 다 공부하게 하여 주었다면 내가 큰 허물이 없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주장은 본 겁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해석은 이게 꼭 그럴 수 있느냐. 실제 사만천이 지금 공자 세가에 보면 만년의 주역에 했고 10익을 지었다는 말이 있지만 이게 꼭 그걸 말한 거겠느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하늘이 빌려주다가 가짜가 아니고 더할 가짜일 수도 있다. 더할 가짜이고 또 50도 그대로 50일 수도 있다. 꼭 이 졸자가 되어야 될 이유도 또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 보면 또 어찌 되나 해석이. 나에게 몇 년을 더 더해 주어서 어찌입니까? 50 50살까지 이 뜻입니다. 50살이 되도록 50살까지 주역을 배우게 했다면 그러면 어찌입니까? 40부터 쭉쭉쭉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자가 비서를 나온 게 40에 가보다 40에 기본으로 나왔다 50부터 공식 중앙정계에 간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 됐냐 하면 중앙의 요직인 대사후까지 오를 때 중앙간직에 나가기 전 50 전까지 내가 주역 읽는 것을 주역 배우는 것을 마스터했다면 내가 큰 허물이 없었을 것인데 그때 젊었을 때 50쯤 될 때 그때 주역을 다 본 것이 조금 아쉽다 라고 보도 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자, 공자님이 해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만약 내가 젊었을 때 이 말이죠. 젊었을 때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공부하는데 더 해주는 거죠.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해주어 가지고 50살이 되도록까지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주역을 배우게 했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정계에 나가거나 안 그러면 뭐 나가거나 했는데 내가 큰 허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고 꼭 이거는 주자는 공식 기록에
공자가 70이 다 된 만년의 주역에 심취하여 가지고 시빅을 달았다는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졸자로 본 것이고, 그 이외에 이걸 갖다 50이라고 본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도 합니다. 단지 공자는 시경과 서경의 이야기는 흔히 많이 하고 해서도 주역을 배우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심지어는 나오기로 52 하격에서 이 뒤에 있는 역자는 이거는 꼭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공자님이 이렇게 주역을 중요시했고 또 50살 되든 마치 죽을 때까지 내가 더 배우게 했다고 하면은 논어 전편을 통하거나 공자 가를 보거나 하면 주역 이야기 많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논어 전편에 주역 이야기 몇 분 나오겠나요? 이 말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주역 이야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공자님은 주역 이야기를 잘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되는 거예요. 시경과 서경 이야기는 흔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럼 주역을 중요시했고 이걸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다면 하고 뜬다면 곳곳에 주역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도 공자 가오도 그렇고 논어에도 그렇고 주역 이야기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격이라는 이 역자가 암에 이것이 또 역자일 것이고 밑으로 붙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리 보면 어찌 됩니까? 이 역자를 밑으로 봅니다. 근데 가수년하야 52 합이면 이 말입니다. 52 합이면 가이무 대가의리라. 요래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좀 지나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게 하냐면 공자 가오나 얘기나 논어나 전편 다 들어가지고 공자님이 주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다른 곳이 있느냐 이래 본 거죠. 그리 보면 희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님은 평생에 배우기를 강조했고 배우는 걸 좋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더해 주어서 50살까지 학하도록 하였다면 50살까지 내가 공부하도록 해주었다면 또한 큰 허물이 없을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아주 역자는 발음이 똑같다고 이런데 역자를 이렇게 같이 봐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긴 한데 약간 좀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상으로는 주역을 그리 강조했다면 다른데 곳곳에 주역의 인용이나 주역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될 건데 왜 그게 없느냐 이리 봐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걸 따라도 지금은 옛날 같으면 딱 요도 보세요. 옛날 같으면 주자주에서 한 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자주를 따라가지고 이것을 마침내 주역을 다 배우게 하였다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리도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저리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대 와가지고는 50이라는 걸 그대로 또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50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주자가 말하는 마침내 졸자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게 몇 년의 나이를 더 더해 주어 가지고 50살 정도의 주역을 다 배우게 했다면 큰 허물도 의리 없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도 요즘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 자소아은은 시서짐예께 아은야롯이다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아은하신 바는 이 말. 아은 아자가 무슨 아자로 되어 있나요? 주에 보면 아는 항상 상자로 되어 있죠. 항상 상자, 자소 아은. 그럼 아은은 상은이란 말, 평소 항상 하는 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선생께서 평소에 항상 하시는 바의 말은 항상 하시는 바의 말씀은 무엇이었다? 시는 시경입니다. 시경이 나오는 공자의 상식이 시경이 되는 걸 인용을 많이 하는데 시경과
서경가. 서경은 요임금부터 쭉 주나라 중기까지 어찌 됐냐 하면 임금들의 어록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임금들의 어록이니까 이건 정치, 역사와 정치가 가장 많죠. 그래서 시경가, 서경가, 집례는 뭡니까? 집례. 예를 행하는 것, 지키는 것, 행하는 겁니다. 집행하다는 뜻인데. 시경가, 서경가, 예를 집행하는 것. 요 세 개가 모두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 근데 공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책에 있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한테 어질 인자에 대한 것들, 예에 대한 것, 이런 거 항상 말씀하셨지. 시경, 서경 또 예가 걸 항상 말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주자의 주는 그래서 선생께서 공자께서 항상 평소에 항상 아자입니다. 항상 상자입니다. 평소에 항상 하는 바의 말씀은 시경 또 서경 또 예를 행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공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것도 또 이야기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는 아자를 갖다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항상 상자로 보지 않고 아를 갖다가 아는 발을 아자로 봅니다. 발을 정자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은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공자님이 했던 특별한 거 갖고 평소 하는 말 같으면 이거 외에도 하도 많은데 또 시소집념만이 평소 했던 말일까? 라고 하면서 아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르고 정확한 말을 아은이라 하거든요. 바르고 정확한 말이 뭔가요? 중국은 땅덩이가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지금도 중국에는 뭡니까? 표준말하고 사투리하고 엄청 차이가 나서 뭡니까? 서로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만나면은 옛날에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사투리가 심한 거예요. 사투리가. 그래서 아은은 표준말이다. 표준말이다. 실제 요즘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느냐 하면은 공자님께서 공자님 노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으실 때 도읍에 중국 천재 서울에 가지고 공부를 하고 왔죠. 그래서 노자도 만나고 했죠. 그래서 공자님이 평소에 이야기할 때 다른 말들은 사투리를 써가지고 하거나 또 노나라의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지 뭡니까? 시경을 읽거나 서경을 읽거나 예를 집행할 때 홀기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은 무엇을 사용했다? 주나라의 수도에서 사용하는 표준말로 가지고 사용했다. 표준말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말이 되는 거죠. 이건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평소 제자들하고 스승과의 대화 같은 거는 전부 다 경상도 말로 하다가 딱 공식적으로 시경과 서경과 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표준말을 썼다는 거예요. 표준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지금 이걸 갖다가 주자와 같이 아자를 갖다 항상 상자로 보지 않고 아증 고을 아자로 보고 안을 표준말이다. 틀림없이 공자님은 그 당시에 주나라 노나라 전나라는 여기 있고 주나라 저는 그 뭡니까 호경이고 호경 옆에 장안 낙양인데요. 저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시경 왜 강간정은 제아지주로다 사는 그 시경의 원문을 표준말을 모르면 공자가 그 시경을 갖다 정리할 수 있었겠나요? 서경에 있는 것들 요임금부터 쭉쭉쭉 내놓은 공까지 전부 다 임금들이 표준말을 써서 해놓은 거예요. 얘도 주례를 보고 나서 공자님은 표준말을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은은 그 당시에 주나라 천자의 도읍에서 쓰던 표준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평소 어찌 됩니까? 그럼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작수하는 선생님께서는 평소 표준말을 사용하신 것은 표준말을 사용한 겁니다. 표준말을 쓰신 것은 뭐 할 때만 썼다? 시경을 읽거나 서경을 읽거나 예를 행하는 것은 모두 표준말을 썼다. 사용하셨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즘 거의 이것이 정설화되어 있을 겁니다. 정설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뭡니까 주자가 공부하고는 완전 다른 해석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준나라의 천자 홍에서 몇철기 떨어져 있는 요거 논나라에 살면서 다른 무엇은 다 해도 이 세 가지를 이용할 때는 표준말을 사용하셨다라고 뭐 하면서 준나라 때 그 경서로 발표했던 그는 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남달랐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에 가면 요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거의 정설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 석공이 문 공자의 자로는 석공은 섭은 초나라의 지명입니다. 선나라의 지명. 그래서 섭당의 공이니까 이 섭당을 봉지로 받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누가 나오십니까? 석공은 이름이 석공은 초나라 섭현 현이 있죠. 섭이라는 고을의 유는 우두머리 윤자죠. 한성 판윤할 때 윤자입니다. 그래서 섭현의 수령이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심저량이죠. 심재량으로 읽어야 될지 저량으로 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심저량이고 이름보다는 이 사람 자가 엄청 더 유명합니다. 섭자고라 그러죠. 섭자고입니다. 근데 이 석공이 그 촌나라의 거성인데 공자가 촌나라에 간 적은 없습니다. 촌나라에 간 적은 없습니다. 묘하게 이 석공이 하는 섭당은 윗나라 밑에 진체라 할까 진나라하고 아주 붙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진나라에 갔은 적이 있었거든요.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아멘 공자께서 진나라에 이걸 보고 오신 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 섭자구가 공자님에 대한 뭐 이야기는 많이 듣고 했는데 뭐 어떤 분인지 잘 몰랐겠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하면서 공자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밑에 있는 자로한테 누구 선생님 어떤 사람이가?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석공이 물었다. 누구에게? 공자를 자로에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물은 거는 공자님 어떤 사람인가 물었겠죠. 선생님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한마디로 선생님 뭐 장점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로가 뭡니까? 부대한데 자로가 대답하지 못한 게겠죠. 부대라고 자로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는 아니겠죠. 자로 그 말 듣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할까 싶어가지고 자로가 대답을 하지 못했는 거예요. 그다음 말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가 대답을 못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한테 이렇게 했겠죠. 이거 석공이라는 사람이 절로 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묻는데 제가 선생님 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가 니 이리 말하지 왜 그리 말을 안 해줘 라고 하면서 뭡니까? 공자님이 자기 자신을 평가한 말이 이어나온 거죠. 이 뒤에 말은 공자님이 자기 자신을 평가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 이거는 뭐 너무 한 것은 자랑일 수도 있고 가장일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한데 공자님이 자기 자신을 말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공자님은 오로지 학인으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자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경륜이 높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안 그러면 생지지 성인이다. 이런 것은 전혀 말로 안 하고 어찌 됩니까? 공자님 말하기를 니는 여해불왈 개점자는 삼수부터 너의 자와 똑같죠. 너 해자는 어찌 하자와 똑같습니다. 너는 어찌 뭐라고 말하지 아니했노? 이게 해불왈까지죠. 여해불왈. 너는 어찌 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노?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그리 말 안 했노?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평가한 말이에요. 그게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는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기위냐. 그의 위는 사람됨이죠. 위자 딱 됩니다. 그의 사람됨은 그 기자는 자기가 공자님 말했지만 공자님 자신을 나타내겠죠. 그의 사람됨은 발분망식하고, 발분은 우리가 쓰는 분발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분발하여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고, 뭐 할 때는 분발하여 발분망식을 생겼더니 뭐 있겠나요? 네, 공부를 할 적에, 배울 적에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할 적이나 배울 적이라는 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사람됨은 공부를 할 적에는 뭐 했다? 분발하여 분을 내가지고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뭐 밤샘을 지면서 먹는 것조차 이러고 공부를 하였다 이 말이죠. 발분망식 후에는 공부를 할 적에는, 배울 적에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할 적에는 분을 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분을 내어가지고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또 어찌 됩니까? 나기망우도 위에 생략된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근심조차 잊어버려요. 뭐 할 적에는 나기망우, 공부를 해서 깨우치고 나서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깨우치고 나서는, 앞에는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할 적에는 발분망식 했고, 그 공부를 한 것을 깨우치고 나서는 뭡니까? 깨우치고 나서는 나기망우, 즐거워하면서 모든 근심을 다 잊어버려. 같은 것에게 공자님 즐거워한 게 두 개죠. 낙엽재기 중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했고, 나기망우 즐거워하면서 모든 근심을 잊어버렸다. 이 이유로 발분망식 나기망우는 공부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 성인이 최고로 잘 표현한 겁니다. 학문의 즐거움을 말할 때 학문의 즐거움이 뭐냐? 발분망식이고 나기망우다. 이것이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깨우치고 나서는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이 근심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한 번만 그리 한 거 아니고 잊어버려 가지고 뭡니까? 부지노지 장지운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발분망식 했고, 깨우치고 나서는 나기망우 하면서 무엇을 몰랐다? 굳이 몰랐다. 무엇을 몰랐다.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노지장지. 이게 뭡니까? 늙음이 요 축제 표시입니다. 늙음이 장차 이러는 것. 늙어가는 줄. 이가 똑같은 거죠. 늙어가는 것이 장차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해. 이 뭡니까? 학문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늙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공자님 배우기를 좋아했던 게, 아마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게 가장된 것도 전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 사람한테 그의 사람됨은 공부를 할 적에는 분을 내어가지고 분을 발하여가지고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며, 또 깨우치고 나서는 즐거워하면서 모든 근심을 잊어버려서 늙음이 장차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한다고 운운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 운운했으면 될 건데, 이게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을 할 때 정말 즐거운 자리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 해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뭐 성인이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뭐 잘 안 되고 뭐 했고, 제가 선생님 어떤 사람이 제가 뭐 대답을 못했으니까 하니까, 이리 말해주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신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인이
학문을 즐기는 것을 최상으로 말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 뒤에 공자님이 자신을 평가한 말로서 뭐 유명한 것이고 또 학문의 즐거움을 이 세상의 최고로 표현한 것. 늙어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뭐 이건 뭐 밤샘 하는 거는 뭐 한 분 두 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늙어가는 줄 뭐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발군방식 이거는 뭐 밤샘 뭐 공자님 그러니까 보세요. 제 나라에 가가지고 음악이 좋으니까 그거 배운다고 석 달 동안에 고기 맛을 몰랐다 아닙니까? 빠지는 그리 빠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학문하는 즐거움을 이 세상에 최고로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적에는 분을 내어가지고 먹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또 깨닫고 나서는 즐거워하면서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면서 늙음이 장차 이르는 줄도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운운하여 말해주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유는 학문의 즐거움에서 최고로 말합니다. 잠시 쉬어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석공이 석자호가 물었어. 석자호. 이 발은 제가 아니고 될 겁니다. 그래, 요런 말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절양지 우나, 자고지치나, 이런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절양이 누굽니까? 석공이죠. 석공이 심절양 아닙니까? 심절양 아닙니까? 그 자가, 석공은 자고 아닙니까? 그 자고지치다. 그렇죠. 그럼 요런 말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만 모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공자를 갖다가 천하 사람 다 알고 2000년 있는 지금까지 사람이 다 아는데 누구는 모릅니까? 석공이 몰라서 물었잖아요. 누수지는 어떤 사람이고 라고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천하에 다 아는 성인을 공자님을 2000이 넘은 여기까지 다 아는데 그 옆에 사람들 그 당시에 살면서 공자를 몰랐단 말이야. 해가지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바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와 아기 생이 지지자라. 나는 뭐뭇이 아니다. 나는 뭐뭇이 아니다. 나는 뭡니까? 생이지지가 아니다. 생이지지는 수탁이 나왔습니다. 생이지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인을 갖다가 생이지지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나는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공자님은 학자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학인으로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갖다가 수리편에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자 생전에 딱 애공편에 보면 성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공자를 두고 공자는 이미 성인이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살아 생전에 성인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 성인이다 하니까 공자님이 한 말. 또 공자님이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이지자가 아니다. 난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이가 아니다.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온갖 뭐 모르는 단어, 영어, 중국어, 한국말 다 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희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경험하는 것마다 심말과 본질을 아는 거죠. 심말과 본질을 아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순임금이잖아요. 순임금은 공부 한 개도 안 해도 농사 짓는 데 가서 딱 보기만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릇을 만들 때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나요?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본질을 근본을 아는 사람을 두고 생이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공룡 현재는 생이지지란 말이 흔히 오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면서도 모든 아는 그런 성인은 나는 아니다. 나는 단지 내보고 내 자신을 말하라면 뭐라고 할 수 있다? 호고 민이 구지자다. 뭡니까? 호고 옛것을 좋아해. 옛것을 좋아해. 옛것이 어쨌든 시경과 서경 전부 다 주나라 초기 때부터 나오는 학문적입니다. 옛날 학문이도 옛것을 좋아하여 어찌 한단 말 민첩하지. 옛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먹는 게 아니고 옛것을 좋아해가지고 부지런히 민첩하게 해서 그 옛것의 내용을 추구한 사람, 구한 사람, 공부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도 앞에 말한 가지고 꼭같이 공장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갖다가 평해놓은 말입니다. 이거는 별로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 자불어 계령난심 이러시다. 공자님이 계령난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잘 안 하셨다. 이야기를 안 하셨다라는 뜻이죠. 선생님께서는 이건 기사한 거죠. 개의한 일은 세상에 개의한 일,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거 개의한 일. 역은 뭡니까? 폭력 이런 것들 남이 힘으로써 무엇을 갖다 제압하는 폭력, 무력 이런 거죠. 힘으로써 제압하는. 힘으로써 제압하는. 그래서요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폭력이나 이런 것들 넘어 갖다가 제압, 무력이나 힘으로써 제압하는 것 이런 것. 나는 뭡니까? 상도를 어지럽히는 거죠. 항상 마음을 혼란시켜 산란하게 만드는 것. 욕망을 더 피우는 것들.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신은 뭡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것에 관한 것들. 예언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거에 관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공자님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계령난심 이 네 가지가 파묻히는 세상. 텔레비전 나오는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에 이 네 개 말고 드라마 된 게 제대로 있나요? 몰라. 전에 나오는 용의 눈물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역사고 그런 거지만은 요즘 드라마 보면은 좀 사람이 금방 지마들 하는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 기이한 거 또 조폭들 하게 치는 거 무려 그 다음 온갖 사회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 불륜 조장하는 것들 어지럽히는 것들 또 귀신 이래가지고 빙의 삼선을 하는 거 딱 계령난심이 지금의 드라마가 전부 다 이 네 개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계령난심에 전부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글자에 혹 빨려 있었는데 2500년 공자님이 제일 언급을 상가했던 말을 아예 안 하신 게 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공자님은 이거 반대가 공자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잖아요. 이거 반대. 그럴 때는 개자의 반대는 누구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힘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지혜로서 하는 것들.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다스릴 치자로서 나가는 것. 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산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유학의 도를 실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말씀 안 하셨다면은 말씀을 그럼 장하신 것은 이 반대편에 있는 네 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 자왈 삼인행에 세 사람이 걸어갈 적에 공자님 어떻게 해서 이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배우려고 하면 스승은 어디에든 있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면. 단지 뭡니까?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은 어디에도 선생이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이 걸어갈 적에 필요하산 반드시 무엇이 있다? 나의 스승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세 사람 걸으면 한 사람은 자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이겠죠. 세 사람.
그래서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나니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 동문선서를 한 겁니다. 택지 선자의 존재하고 그 중에서 그 기장 그 중에서 누구를 선자를 착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를 따를 것이고 기불선자의 그 불선자 그 착하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서는 뭐 해야 된다. 아, 멘탈 혹시 있는 거 해가지고 나도 지리하지 않아야지 하고 고치. 그래서 그 착하지 아니한 일을 보고서는 예 고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이 이는 뭡니까? 왜 꼭 3인행이란 말을 썼겠나요? 사람이 많으면 어디든지 스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어딘지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걸어갈 적에 해도 세 사람만 걸어가더라도 이 말이죠. 세 사람만 걸어가더라도 10명, 20명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내 스승 삼을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중에 니하고 세 사람만 걸어가도 네 스승 삼은 사람이 있다. 그것을 뽐볼 사람은 뽐보고 그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면 다 스승이 되지 않느냐. 이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어디든지 다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까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보인다는 거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선생님 옆에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배우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을 뭐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뭐 길가 가다가 누구나 보면 본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받는 것도 본받으려는 내 마음이 우선돼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없으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왈 천생덕의 여신이 한티가 기여여야 하리요 됐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무엇을 생하게 하여 주었다. 낳아주었다. 덕이죠. 하늘이 나에게 사람으로서 가지는 지극한 덕,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격의 최고 전범이 덕입니다. 하늘이 내게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지극한 그는 도덕을 낳아주었으니 도덕을 낳아주던 것은 내 마음속에 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덕은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거죠. 하늘이 나에게 도덕을 낳아주셨으니 한테 기여여야 하리요. 한테는 사람 이름입니다. 한테가 기여여야 하리요. 한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테가 기여여야 하리요. 요 말입니다. 그래서 여여야 한다. 요는 혹시 뭐 여하 사이에 나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테가 그가 이 말이죠. 한테가 그가 나 같은 것이 어찌하겠는가라는 게 직접 해석이죠. 그가 나 얘기가 아니고 여하니까 같은 여자 해석하면 됩니다. 그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할 거냐. 아무것도 자기는 하지 못할 거다라는 뜻이겠죠. 한테가 누구냐 하면 죄 보면 어찌 됩니까? 진나라 뭡니까? 한테는 송나라 사람이죠. 송나라. 공자의 선조가 송나라 사람이죠. 송나라 사람이. 이 윗나라에서 남쪽으로 조금 옆으로 가지고 송나라, 진나라, 채나라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부용고로서 그 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망명길에 올라가지고 윗나라에 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윗나라 영국한테 등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다닌 거죠. 그 중에서 송나라는 자기 선조가 살았던 곳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에 갔을 때 그때 송나라에 있는 경공이었습니다. 송나라 경공은 공자님이 온다니까 엄청 좋아해가지고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 온단다. 등용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일으키고 부흥시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송나라 경공은 공자님이 오면 등용할 기라고 엄청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환태가 누구냐 하면 환태가 어찌 됩니까? 사마환태라고 있죠. 이게 송나라 사마입니다. 사마는
법무원 말이죠. 뭡니까, 국방부 장관을 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총 담당하던 기고, 그때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환태가 어찌 됐냐 하면, 공자님 등록에서, 공자는 뭐라고 하느냐, 공자는 노나라에서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 대사호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세상에 갱년도 있지만은 야망도 있는 사람이다. 그렇고 노나라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 노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훌륭하고 갱년이 있다 해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정치하다가 우리나라 옆에 있는 노나라하고 노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지 우리나라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 사만토의 논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비록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가 등에 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공자님 반대한 거고 자기는 또 송나라로 봐주면 충령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충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자님은 노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옆에 와서 위나라에도 그래서 위나라에도 등용해 주지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 온다 해서 우리 작은 나라에 한번 쓰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진정으로 이제 나라를 위해 걱정한 거죠. 한테가 나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테가 어찌 되냐 하면 공자님 우리 등에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공자가 송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딱 그 걱정을 넣어가지고 큰 나무 밑에서 제자들하고 강학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어찌 됩니까? 그 옆에 나무 밑에서 하고 있는데 나무를 갖다 베뿌린 겁니다. 그 나무를 베뿌린 거예요. 그 쫓아내려고 한 기고 위협을 죽이려 했으면 나무를 뱉겠나요? 뭐 칼로나 뭐 활로 쏴버렸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겁을 먹고 다시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한테가 그래 했죠. 그렇지만 결국 사마한테도 이 송나라에서 은폐설을 하다가 자기가 그래서 위정자고 알력이 있어가지고 진나라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테는 또 뭐가 또 관계 있느냐 하면 한테의 동생이 사마우입니다. 사마우라고 뒤에 가면 나옵니다. 사마우 뭐 공자님한테 질문한 게 흔히 나오죠. 사마우입니다. 근데 자기 형은 이래가지고 인식이 안 좋은데 사마우는 엄청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한테 군자가 뭐냐고도 물었고, 그리고 자기 형이 이 송나라에 있다가 축출당해갖고 제자로 망명길에 오르니까 자기가 탄식을 하기로, 그 다른 사람은 다 형이 있는데 나는 이제 형이 없게 되었다. 저 형이 죽을 줄 알고 이러면서 탄식을 하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가 위로해주는 말, 그런 말도 다 나옵니다. 그 사마우의 행위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섯 말을 할 때 한태가 공자님한테 위해를 가려고 한 것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송나라에서는 공자를 갖다 와가지고 등용에 서서는 뭐 자기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위협을 가해가지고 고마 이렇게 나가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딱 뒤에 있죠. 대수 밑에 큰 나무 밑에서 공자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사마한테가 사람을 시켜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가했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두고 공자님이 한 말 중에는 보면 정말 위험하거나 공격에 처했을 때 이야기가 엄청 멋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테가 와서 위협을 가하고 일하고 하니까 쫓겨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또 뭐 한테 귀는 못된 놈이다 하고 욕을 할 건데 전혀 공장이 그렇지 않죠. 뭐 어떻습니까? 하늘이 내한테 이 세상의 100%는 덕을 내한테 부여해 주었는데 한테 같은 자가 내한테 뭘 어찌하겠느냐. 너무 너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저 뒤에 가서 또 어찌 됩니까? 하늘의 공장이 위험한 채 했을 때는 하늘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한다. 이 세상에 도학이 다 없어지려고 한다 할 때도 공장이 뭐라 했습니까? 문부재자, 천분이 인문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하늘이 이 세상을 망치려고 하면 그 말이지만은 이 세상을 망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데 어찌 문이 떨어지겠느냐 이런 말도 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 그 공자님이 어떤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 이런 것은 남다른 것입니다. 작은 한 기절이고 이기는 하지만은 공자님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소명의식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태가 그 내 같은 이에게 어찌하겠노 뭐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자활 공자님이 강한 거 많은데 이삼자는 그대 우리말로 하면 그대들이라고 해석하는데 두 명이나 세 명쯤 돼 요때 자자는 무슨 자자입니까? 그대 자자입니다. 이거는 선생 자자가 아닙니다. 너 자자 그대 자자죠. 너자 그대 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나 세 명쯤 되는 상대방을 두고 말한 거니까 뭡니까? 이삼자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희들 내지는 그대들 이 말이겠죠. 너희들 내지는 그대들입니다. 이거는 다 제자들이니까 뭡니까? 너희들은 이래 해석해도 되겠죠. 이삼자는 너희들은 이아위언어와 너희들은 이아위언어와 이위는 뭡니까? 뭐뭐로서 뭐뭐라고 여기 어떤 말에 한 게 있고 이건 딱 정해진 해석입니다. 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들어갔으면 요는 A로서 요 쓰이자가 있잖아요. A로서 B 그 다음에 해석이 됩니다. B라고 말하다. 또 A로서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 말.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A로서 B라고 뭐 여기다 A로서 B라고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어찌 됩니까? 너희들은 이하위은 호자는요 종교사입니다. 그것을 해놓고 너희들은 나로서 숨긴다고 여기다 생각하다 되는데 여기다 뭐뭐라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를 보고 뭐 너희들한테 숨기는다고 그리 생각하느냐 이를 물어보죠. 아무것도 없이 뜬금없이 이 말했습니다. 공자님이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내보고 뭐 다 말 안 해주고 뭐 선생이 돼가지고 뭐 내가 뭐 속에 기시는 것이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나 이러한 겁니다. 주자는 이 말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자는 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에 무슨 주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자, 여러 제자들이 이 말이겠죠. 제 제자들이 이 부자지도 고원으로 부자의 선생의 도가 높고 깊어가지고 불가기급 거의 미칠 수 없는 것, 따라갈 수 없는 것으로서 이 부자지도 고원 불가기급 아니네. 그럼 어려우네. 맞네요. 이 부자지도 고원으로 부자의 도가 높고 깊음으로써 불가기급 거의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우리한테 이만 가르쳐주고 자기는 혼자 뭐 초능력 같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자는 이야기한 겁니다. 도가 고심하여 불가기급고로 의기 유언이 부지 의심하기를 뭔가 숨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이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맨날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생이지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는 열심히 하라 하면서 속에 숨기는 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기지 않느냐. 주자는 이리 본 게 좋은 쪽으로 본 거죠. 일단 주제주를 다루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내보고 뭐 너희들한테 말 안 해주고 숨기는 게 있다고 여기느냐 생각하느냐 해놓고 뭔 호의로다.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너희 자를 너희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호의를 갖다 뭐뭐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호의를 다 의조사로 보기도 합니다. 나는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했고 너희 자로 한 것은 뭐 주자는 그래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2, 3자로 했는데 너희 자꾸 썼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호의가 어조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없다? 행위 불려 2, 3자. 행은 뭡니까? 어떤 것을 행하면서 이 말이죠. 그것을 갖다 외국에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거나 임금을 찾아가거나 또 내가 무슨 정책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 불려 2, 3자. 너희들과 더불어 2, 3자. 너희들과 더불어 하지 아니한 것이 해석하는 글자 한 개 있습니다. 뭐니까? 너희들과 더불어 아니한 것이 없을 문자 그 다음에 있죠. 없는 것이. 너희들과 더불어 아니한 것이 없는 자가 이 내다 이 말이 이 내다.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해서 나는 행동하면서 무슨 일을 행하면서 불려 2, 3자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 이중부정이죠. 없는 자가 나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이 선생님 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 못 따라가니 맨날 우리 보고 하라 사는데 이거 공연 선생님 혼자 고운한 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나나요? 이거는 실제 제자들이 선생님을 의심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앞에 나왔던 예를 들 때 윗나라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남자를 봤죠. 윗나라 영공의 마누라 행실 좋지 않은 남자를 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료가 엄청 성을 냈잖아요. 성을 내니까 어쨌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만나면 잘못한 행위를 했으면 하늘이 나를 싫어할 거다 하면서 자료가 기뻐하지 않은 데 대해서 공자님이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와 일련의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자님이 윗나라는 이때 가서 가지고 조정에 가서 남자도 보고 정치하고 윗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니까 대체 우리 선생님이 이 나라에서 뭐를 할 건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는 궁궐에 갔다 와가지고 일하고 어찌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제자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리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자는 좋게 해석했지만은 공자님이 이게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윗나라 망명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또 혹시 안 좋다는 그는 남자도 만났지. 그렇고 그 당시 추궁할 관계도 있지. 그래서 행동을 공자님이 어찌할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선생님을 보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을 한 거죠. 너희들이 내보고 혼자 숨기고 이야기 안 한 게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숨기는 거 한 개도 없다. 내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가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평생 지금까지 오면서 딱 행동하게 되면은 너희들 보는 앞에서 다 했지. 너희들 안 보는 거 더불어 하지 않으니 내가 어디 있었노?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자의 주가 꼭 이대로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자와 정자는 오로지 그는 정치적 환경하고는 관계없이 생이지지로서 도가 고원이 하니까 제자들이 다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만 혼자 아는 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숨기는 것으로 의아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망명길에 있었을 때 정치상의 어떤 그런 거와 관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뒤 사람들이 어떤 겁니다. 충분히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너들이 봐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평생을 지나오면서 내가 너들 모르게 무슨 행하던 일이 있더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내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자기가 제자들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자의사교 하시니 이건 공자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무엇으로서 네 가지의 가르침으로서 네 가지로서 가르쳤으니 사교 네 가지의 가르침으로서 하셨으니 이래 해도 되고 네 가지로서 사로서 교 네 가지로서 가르쳐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이런 뜻입니다. 가르쳤으니 이 뒤부터 사교는 딱 정해진 말이죠. 공자님의 가르침은 사교 네 가지다. 첫째 문 이거는 문은 얘나 책을 펴놓고 하는 공문이다. 학문이죠. 학문 인문이죠. 인문이고 그 다음에 행은 행실이죠. 그래서 글공부 행실 문행충신 그 뒤에 문행다심에 행실로 쓰면 효제충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공자님의 가르침은 효제충신 문행충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네 가지로서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하나는 학문가, 하나는 행실가, 하나는 만가지입니다. 만가지. 충과 시인입니다. 충은 뭡니까? 지인기지심. 어떤 일이든 자기의 100% 최선을 다하는 게 충자고, 진심 다할 충자죠. 그 다음 믿을 신자는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아니한 것이 시작이 신자입니다. 은행이 일치되는 것이 신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뒤에 가면 부흥유신에도 엄청 큰 의미가 있지만 신은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은 네 가지로서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학문과 행실과 충과 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활. 이거는 이제 세상에 다 그때는 뭐 지금이나 다 뭐 그렇습니까? 훌륭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아주 세상의 사람을 할 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훌륭한 사람만 만나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을 부득이 견저여든 성인을 내가 얻어서 이를 보지 못하거든. 그럼 성인은 뭐 사람 중에 최고죠. 성인을 만난다는 것은 뭐 최고의 것이 좋은 거죠. 부득이 얻을 득자를 해석해도 되고 뭡니까? 능한 능자로 봐도 됩니다. 능한 능자로. 성인을 내 능히 만나 배울 수 없다면 말이죠. 만나 볼 수 없다면. 성인을 만나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이제 한 등급 낮춰서 군자라고 뺐겠죠. 득견 군자면 군자를 득견 얻어서 보다. 득하여 보다라고 하는데 그 득하여 보다하고 앞에 있는 득자나 뒤에 있는 득자를 능할 능자로 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능이라는 뜻이. 그래서 득견 능이 군자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사귈 수 있다면 사가이. 이것만 해도 강한 것이다. 이것만 해도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요. 좋을 것이고 니라 되어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자활. 여도 자활이 붙어 있나요? 네. 요 자활 위에 자활은 없어야 되겠네요. 그 주에도 써놨네요. 주에 보면 어찌 됩니까? 요 자활입니까? 자활자는 부자죠. 자활이란 부자는 뭡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앞뒤 문장으로 봐가지고는 자활이 없는 것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을 능히 배웠고 같이 어울릴 수 없다면은 그 다음 군장만 봐도 그것만 해도 좋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지니까 선인이죠. 선인. 이거는 본성의 선한 대로 행해야 본성의 선함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을 부득이든지 내가 능히 만날 수 없다면 만나서 같이 교류하거나 같이 지낼 수 없다면 어째
마음이 한번 뭔가를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 듣게 유항자지, 항자. 마음이 항자. 그러니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마음이 항상하는 마음을 가진 이를 능히 만나볼 수 있다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면, 이것만 해도 어찌 됩니까? 이것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항상하는 마음을 가진, 변함없는 마음, 유항신이라는 맹자에서도 말을 했지만, 항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중국에서 말할 때 뭡니까? 항신자는 소기위 행자는 소기위. 소자가 뭡니까? 힐소자, 본디 소자고 있는 그대로 선자입니다. 그 위에서 있는 그대로를 행하는 사람. 가난하면 가난한 중에서 도를 행하는 사람. 부자이면 부자인 중에서 자기의 도를 행하는 사람. 천하면 천한 데서 자기의 도를 행하는 소기 행위죠. 있는 그 현실 오늘 이 자리 여기 있는 나의 모습대로 행하는 이것이 유항자죠. 이것이 항자. 가난하다고 비굴 하거나 부자라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여기 항자입니다. 소기 행자가 유항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다면 임해도 가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군자도 보기가 쉽지 않고 마음을 항상 하는 사람도 보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어떤 사람만 있느냐? 어찌됩니까? 그 다음 거는 마음이 했다 바뀌는 마음이 표리가 부동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위주하고 뭡니까? 없으면서도 있다 하고 없으면서도 있다 하고 이 뭐 돈이나 뭐 재력이나 입니다. 학문하고 모든 것도 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다 하고 또 어찌 됩니까? 허위요. 텅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찬 듯이 이야기하고 가득 찬 듯이 이야기하고 약이 위태입니다. 약은 간략할 약자가 아니고 요는 비난할 약자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약소한 거죠. 약소한데도 아주 조그만 빈약한 겁니다. 이양 빈약할 약자입니다. 아주 빈약하면서도 태연하게 많이 가진 척 하는 거죠. 약이 위태입니다. 약이. 그래서 빈약하면서도 태연하게 넓게 클때자 크게 가진 듯이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거죠. 이거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다른 거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은 마음을 항상 하게 변화없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나노 유항의니라. 나노 뭐 하기 어렵소? 항상 하는 항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항심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군자도 또 항자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의유의하거나 허위위행하거나 약이 위태하는 이는 자식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지금이나 정말 또 세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있는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자 조의 불강하시며 입불석석 이러시다. 공자님의 어떤 행동을 보기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는 하지만은 낚시질은 하였지만은 그다음 강자가 이 뭡니까? 그물 베리 강자입니다. 큰 그물을 위에 것을 잡고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물질 할 강자로 보면 됩니다. 그럼 그물질 하면 한번 고기를 엄청 잡는 거죠. 공자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낚시는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지만은 그물로 쳐가지고 고기를 확 많이 잡지는 아니하였으며 입북서수 이 뭡니까? 요거는 주사리죠. 화살에다가 요 실로 매가지고 싸가지고 있는 거 그걸 주사리라 그러죠.
그래서 주살로서 날아가는 새를 찾기는 했지만 무엇은 쏘지 아니했다. 숫자가 잠자는 새는 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보면 뭐 공장이 뭐 바람쇠로 달고 뭐 이렇게 일하는 건 보게 해도 뭘 잡았다 소리를 한 게 모노점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이리 했다는 것은 그냥 낚시질을 흔히 저기 했다는 것도 아무도 가이드 가운데도 없습니다. 그렇고 활을 쏘아가지고 새를 잡았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는 또 그래서 어찌 됐냐면 주자는 줄을 달기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공자님께서는 소시에는 가난해가지고 그 날짜는 소 빈천하여 가난하고 천해가지고 뭐 너무 목축업도 하고 뭐 회계사도 해주고 할 때 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줄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자님께서는 소시에 어린 시절에 낚시는 했지만은 그물질은 뭐 해가지고 고기 싹 잡거나 그러지는 아니했고 또 주살로서 새를 잡긴 했지만 뭡니까 잠자는 새는 잡지 아니했다. 요 문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한 공자님의 성인다움일까요? 그래서 요는 왈자가 빠지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왈자 자왈이라고 하면 이는 어찌 됩니까? 자왈이라고 하면 자기가 아니고 공자님께서 너희들 뭐 이래가지고 부모를 복양하는 뭐 할 때가 있으면은 뭐 고기를 잡아야 될 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낚시질을 정도는 하지. 막 하면 그물질에 하고 다 잡거나 그러지 말아라. 안 그러면 뭐 꼭 하면 꼭 부모를 복양하고 하면 새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만은 꼭 누구 작은 사람 새 그 가지고 박사가 잡지 마라. 라고 하고 말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더 지금까지 본 공자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제자들 보고 만약에 고기를 잡아도 낚시질이나 그래 할 것이지 막 그물로 치거나 물로 애가 다 잡지 말고 또 꼭 필요하면은 뭐 이 주살로가 새도 잡을 수 있지만은 꼬박꼬박 졸고 있는 새 가서 박사가 잡지 마라.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서 공자님이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낫겠습니까? 왈자에서 일 말했다고 보는 게 낫겠나요? 그런데 주자는 왈자가 없으니까 소시에 핀치를 할 때 하던 일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각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왈자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자 빠졌다고 보면 얼마나 지금까지 공자님 어떤 말을 행실 은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 봤다면 이것은 엄청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공자님 다음한 거죠. 그렇지만 왈자 없이 이걸 바로 본다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는 이 자체가 다 공자님이 했던 것은 판박이 아니고 이 글귀를 통해 가지고 2500년 전에 어떤 성인의 모습을 연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왈자를 엮어도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낫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